3월 25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3월 24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그중 84,819건이 지역사회 내 감염이고 전일 대비 7,886건 감소했습니다. 정신병원의 마약 파티, 어떻게 보호받았나? 도티 르우 과장은 환자 응우옌 쏜 끼가 지속적으로 개인 치료실에서 마약 파티를 열게 하고 매달 1천만 동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르우 제1중앙정신병원 재활 및 전통의학과 과장은 근무 중 직권 남용 혐의로 하노이시 공안에 의해 기소 의견을 방금 받았습니다. 르우의 부하 직원 3명은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응우옌 아인부와 불법 마약 사용 조직 죄로 간호조무사 응우옌 밍회와 간병인 VT 하시 기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응우옌 쏜끼는 2018년 11월부터 중앙정신병원 1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끼는 수차례 병원을 퇴원했고 2021년 1월 초 하이바증군 공안에 마약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당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덕에 이곳에 많은 직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필요에 따라 출입, 생활 및 숙식이 자유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꼬이는 마약불 법 복용을 위해 치료실을 개조하여 대형 스피커와 레이저 조명을 설치하고 방음실로 만들었습니다. 탐문 결과 또한 끼와 끼의 후배가 병원 직원을 포함한 친구를 여기서 마약 복용하도록 초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함께할 도우미 여성까지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마약 거래도 조직했습니다. 마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종종 환자 보호자인 척하며 마약을 거래합니다. 직접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배를 보내 손님에게 배달하거나 테니스장, 병원 치료실 뒤 주차장에서 약속을 잡은 후 2층에서 병실 창문으로 약을 던졌습니다. 21년 3월 31일 기사인데 지금 재판 중에 추가로 병원 직원들의 추행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르우 과장은 끼를 협박하여 월 1천만 동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내쫓겠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끼를 감싸준 것 외에도 불법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합기금으로 부서 각 직원에게 월 평균 60만 동을 배분합니다. 그 돈을 약 24개월간 38명의 간부에게 주어 총액 3억 8,400만 동입니다. 현재 이것이 불법임을 안 직원들이 2억 4,700만 동을 반납했습니다. 다른 직원 3명은 끼에게 방을 빌려 마약 파티를 하고 마약 알선을 부탁하는 등 범행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베댓 1위는 농담 같은 이야기다. 정말 웃긴다고 남겼습니다. 모터박스, 베트남 기술자의 오토바이 겸 자동차, 곧 출시. 자동차같이 천장이 있는 이륜차 시제품 모터박스는 연말 베트남 오토쇼의 출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치민시 투득시에 있는 공장에서 보조 바퀴 성능 시험 중이며 오토바이지만 천장이 있어 우천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뒤에 물건을 싣는 등 차의 장점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충칭과 부푸엉이 공동 설립한 프로젝트로 차량은 약 3에서 5kW의 용량, 최대 속도 약 90km, 주행거리 100km의 전기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배터리 완충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직 예상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싸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베댓 1위는 그냥 스마트 보조 바퀴 2개를 추가하는 대신 후륜 2개가 안정적이고 편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하며 5개의 도로 침수 시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는 실무적인 문의도 합니다. 확실히 베트남에선 필요한 대처네요. 외교부 영사국 사건 관련 여자 대표이사 구속. 안빈 관광 및 항공서비스사 대표이사는 해외 시민 구조 항편 시행, 단체 허가 업무 중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월 25일 오후진 뉴스의 소식통은 공안부 수사안보기관이 황지혜우 머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에 당국은 응우엔티 흐엉란, 보 황뚱, 레 또나인 및 르우돈 중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월 중순에 수사기관은 베트남인 귀국 구조 한편 조직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교통운송부 장관에게 지속 요청했습니다. 21년 총 약 600편으로 약 12만 명이 귀국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노이, 가라오케, 마사지 영업 활짝 개방 하나 안 하나. 3월 16일 하동군 인민위원회 대표는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및 효과적인 통제 관련 공문 735유벤트 KGVX호 발행한 후 음식점 등의 정상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다만 해당 지역에서 가라오케, 클럽 등 유흥업은 재개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시에서 가라오케 등등의 업종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익명의 임원은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업의 정상활동 허용이란 말은 유흥업 또한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을 해석할 때 논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임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애매한 경우는 정식 공문으로 금지하기보단 애매한 공문을 보낸 후 실제 단속은 거의 하지 않는 등이 행정상에 의도된 꼼수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겐 생계가 달린 일이라 매우 골치 아픕니다. 실례로 하노이 미딩 한인촌이 속한 남뜰리엠 구는 오렌지존이 된 지역에 실내 영업 금지 공문을 내린 후 딱히 제재를 크게 안 함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식 공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 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바람에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가라오케 점주, 날마다 재개 고대해. 코로나19로 장기간 문 닫은 하노이 가라오케들은 타 서비스업은 영업하지만 가라오케는 안 되어 매우 애간장이 탑니다. 허우저이군 스마일 가라오케 점주인 응우엔 응오카이 씨는 3차 발병 속에서 건물주는 월세 25% 감면만 지원해줬다고 전했습니다. 4차에서 비로소 50% 감면해 주었습니다. 하이 씨는 수익이 없지만 업장 유지를 위해 은행 대출받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약 18개월간 건물 비용만 수십억 동이 넘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파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돌 가라오케의 주인 응우엔 당시 씨는 가라오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월 5천만에서 1억 동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데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50% 감면, 어려우면 25, 30, 40% 감면만 받습니다. 물론 잔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방음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 21년 재개장 시에는 시설 보수에만 약 20억 동을 썼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퍼질지 몰랐습니다. 다시 문 닫기까지 20일만 영업했습니다. 그 20억 동 투자는 날린 셈입니다. 라고 C씨는 말했습니다. 두 개의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우무엔티 홍태 씨는 이 외에도 두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가까이 영업하지 않자 알바들은 고향에 가서 재취업하고 정규직도 타업종으로 이직하여 채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라오케에 가지 않는 일상에 적응한 고객들이 굳이 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꺼리는 경향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저렇게 허공에 돈만 날리고 있을 수는 없지요. 많은 업소가 몰래 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몰래 하는 영업은 방역 문제 외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하노이가 허용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가라오케만이 아닌 마사지 등의 비교적 건전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불법의 멍해를 지고 일부는 몰래 영업 중이니까요. 제가 유흥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이쪽 업계가 차지하는 경제가 적지 않아 관련 종사자가 생계 걱정을 하거나 더 음성적인 분야로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 4명, 13세 여자아이 성폭행. 16세 즈옹단위와 3명의 동료가 13세 소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타이응우엔성 출신 휘와 17세 장 미스, 그리고 하장성 출신 16세 방 믹두아와 19세 숭 미포는 형법 142조에 따라 3월 23일 16세 미만 성폭행 혐의로 박장성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 4명 모두 박장성 비해된 연애 공장 근로자라고 말했습니다. 희는 현지인 2009년생 여자 동료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12일 저녁 휘가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다음 날 오후 소녀가 뚜아의 방에 놀러왔다 스와 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사실을 알고 14일에 신고했습니다. 형법 제142조는 16세 미만을 일대 다수가 강간한 상황을 20년형부터 무기징역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해된 현은 폭스콘과 삼성 벤더사들도 많은 공단 밀집 지역인데 파문이 크겠네요. 박장성 온라인 게임방, 가라오케 영업 재개 허용. 박장성 부성장 마이선은 18세 이상 3차 접종률 96% 상황에서 3월 25일 0시부터 온라인 게임방과 가라오케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하이퐁시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범 허용한 상태입니다. 3월 23일 국회 상임위가 통과시킨 4월 1일부터의 월 60시간, 면 최대 300시간 추가 근무 결의안입니다. 참고하세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은 유명 음모론 폭로 유튜버 항 씨의 체포 소식으로 시끌시끌하네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